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외 중국어권 시청자들은 K쇼 서진인의 시즌2에 열광하는가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 쇼를 소개하는 중국 언론의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에서 K드라마보다 더 열광하는 것이 바로 K쇼입니다. 중국의 드라마 영화 최대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서는 K쇼들이 K드라마보다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대만 최대 토종 OTT 플라이데이에서는 상반기 전체 최대 히트 드라마쇼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드라마쇼가 탑10 목록을 모두 점령했고 그 중에는 한국의 쇼프로가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진인의 시즌2는 이 OTT에서 방영하지 않고 있지만 1위는 한국쇼 런닝맨입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싱가포르에서는 1200억 원 제작비 미드 더 보이즈를 누르고 서진인의 시즌2가 1위에 올랐다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홍콩 또한 꽤 오랫동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중국어권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어권에서 한국쇼가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이 쇼가 5화까지 방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일부 시청자들은 왜 중국인 손님들만 많냐는 불만을 아직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국인도 있고 대만인도 있고 싱가포르인도 있습니다. 촬영 기간 동안 마침 유럽에서는 봄방학이 겹쳐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 유학생들이 이 쇼의 사전 촬영 정보를 알고 몰린 것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무조건 중국이 싫기 때문에 모든 손님들이 중국인이라고 예단하고 중국인 혐오 발언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중국 혐오코인 유튜버들이 매일매일 올리는 중국인들의 한국 혐오 영상을 보면서 중국 전체가 모두 한국을 혐오한다고 착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쇼를 계기로 그 감정을 이 쇼에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취지상 아이슬란드에 갔다면 이왕이면 아이슬란드인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기대가 조금은 희석되어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고를 전환해서 매번 우리나라 혐오코인 유튜버들이 그렇게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혐오하고 젊은 홍위병들이 우리나라를 혐오하고 있다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혐오하는 한국의 쇼에 출연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혐오코인 유튜버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14억 인구가 모두 한국을 혐오해야 맞는데 왜 그럴까요? 제 상식으로는 어느 나라나 자신들이 최고이고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못해야 한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망각한 잘못된 애국심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세력들도 무조건 중국은 우리보다 못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은 그럴까요? 삶의 질은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이 평균적으로 잘 살고 있지만 인구가 많은 중국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젊은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낫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고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탈북했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VPN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를 계속해서 훔쳐보고 우리나라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또 그들이 왜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심지어 쇼까지 표절을 할까요? 우리나라 혐오코인 유튜버들의 주장이라면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착각하기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지 표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론은 중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홍콩의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유행을 선도하는 K-팝과 K-드라마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들의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아직까진 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K-드라마 영화에도 빠져 있지만 특히 지금 한국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알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한국의 리얼리티에 열광하고 또 그 트렌드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극우, 중국과 대만 혐한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한국에 존재하는 혐중 혐일 세력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한국에는 친중 세력, 친일 세력도 존재하는 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즘 혐중 코인으로 유튜브를 하는 일부도 그 극소수의 일부일 뿐이고 중국에서 혐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도 일부 극소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냥 이 양국의 두 혐오코인 유튜버 세력들이 그저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장 문제는 중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일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국을, 가장 일본을 아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으로 생각해서 서진인의 시즌2에 나오는 수많은 중국인과 대만인, 싱가포르인들을 보면서 기분 나빠해 하는 것이 우리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젊은이들이 한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혐한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중국 혐한 세력이 가장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또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혐중이 애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욕을 하고 열폭을 할까요? 그 한국 영상에서 욕하고 열폭하면 그 혐한 영상을 만든 중국 유튜버가 알아듣나요? 욕을 하고 싶고 진짜 혐한 중국인들을 응징하고 싶다면 직접 중국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결국 우리나라 혐중코인 유튜버들은 단 하나의 우리나라를 욕했다는 중국 혐한 유튜버들의 사이트도 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최고 10년 전 영상을 가져와 짜깁기해서 영상을 만들거나 AI가 만든 가짜 소설을 읽어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유튜버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가상의 샌드백을 향해 섀도우 복싱을 하며 자신들이 애국자인 양 우쭐대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듭니다. 어떻게 저 목소리가 AI인지 모르고 저 영상이 10년 전 영상이고 그 내용이 가짜라는 것을 모를까 하고요. 그런 가짜 유튜버들에게 조회수를 올려주기보단 차라리 그들과 진짜 싸우고 있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에 1000원이라도 후원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사이버 레카에 당하고도 아직도 그 허접한 가짜 혐중 유튜버들에게 속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영도 못하는 중국인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 올라온 서진인의 시즌2 관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국 최대 포털은 중국에서 방영도 되지 않는 한국쇼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올릴까요? 이유는 오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요즘 미국 뉴욕타임즈, 포브스, 블룸버그 타임즈가 K드라마 기사를 쏟아내는 이유와 같습니다. 결국 한류 콘텐츠가 조회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영도 못하고 훔쳐보는 것 외엔 볼 수 없는 한국쇼를 왜 기사화할까요? 결국 한국쇼의 기사가 조회수를 엄청나게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혐중 유튜버들이 말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중국 젊은이들은 한류에 빠져있고 한류를 동경하고 직접 그 쇼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사장 이서진이 임직원들에게 여유를 선사합니다. 한국에서 2일 방송될 TVN 서진인의2에서는 여느 때처럼 손님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서진 뚝배기에 평화를 가져올 이서진의 새로운 경영 전략을 예고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서진은 엄청난 대기 손님들이 몰려 수용 가능한 인원만 받고 토요일 저녁 영업에는 6시, 7시 30분으로 나누어 2부제로 운영했던 상황. 그러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와 주방이 복잡해지고 불가피하게 서빙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하는 만큼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합니다. 이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스템의 효과를 체감한 박서준은 이 정도면 한 달도 해요 라고 미소를 지었고, 고민씨는 하루에 5번 더 회전해도 되겠다라며 춤 사이를 선보였다고 해 이서진의 경영 전략은 무엇일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더불어 최우식은 고민씨를 향한 귀여운 견제에 돌입합니다. 박서준에게 가르침을 받는 고민씨를 목격하고 고급 기술 계속 배우면서 주방장 자리하겠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재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 웃음을 안길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서진 뚝배기 오픈 첫날부터 계속 주방팀원으로 일한 고민씨가 손발을 맞춘 3명의 메인 셰프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의 스타일을 밝힙니다. 고민씨는 최우식의 밝은 분위기, 정유미의 안정감을 언급하지만 박서준에 대해서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으며 솔직발랄한 입담을 뽐내 재미를 더합니다. 또한 만약 정유미, 박서준, 최우식이 동시에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아 고민씨의 선택이 공개될 본방송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재밌습니다. 물론 이 기사는 중국인들이 서진인의 시즌2에 열광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오죽하면 자존심을 버리고 표절까지 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 7, 80년대 우리나라 PD들도 소재가 떨어지면 일본 방송이 잡히는 부산의 호텔에 가서 일본 방송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일화는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일화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표절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방증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볼 일이지 들리지도 않는 한국 혐중 유튜버 영상이 들어가 욕할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와, 오늘도 낚시 잘 된다. 여러분은 그런 가짜 유튜버들의 피싱되어 팔딱팔딱 거릴 뿐입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